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구용. 네, 750페이지짜리 책 자유의 폭력 저자 전남대학교 철학자 박구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또 자유의 폭력이 잘 나가고 있다고 네. 지난주에 자랑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고마운 게 좀 네.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책을 정말 다 처음부터까지 끝까지 다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유튜브 댓글로 일단 주신 분들 얘기를 좀 모아봤어요. 자유의 폭력 책을 사서 선물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네, 이런 분이 있고 예.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네. 책 선물을 받고 네. 다 읽고 네. 광주 시민자유대까지 찾아와서 회원 가입까지 하신 분이 있다. 서울 분인데. 서울에서. 네, 선물을 받았대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뭔가 느낌이 좋았기 때문에 오신 네. 거 아니에요? 내 글 스타일이 좋아서. 아, 내용은 떠나서 글 스타일이 좋아서. 좋다. 예. 아, 뿌듯합니다. 예. 일단 방송을 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예. 그 심영진 님께서는 자유의 폭력을 읽느라고 머리에 쥐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더욱 욕심을 내봤어요. 움베르토 에코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를 구매했습니다. 바로 후회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철학사를 그냥 평이하게 쓰는 거하고 움베르토 에코처럼 자신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 쓴 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서하고 철학자가 쓰는 역사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요? 예. 자기 관점을 다시 재구성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면 어렵죠. 맥락을 이해 못하면 이게 막 사람들은 연대기적으로 쭉쭉쭉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쓰진 않죠. 대가들은. 이 책은 교수님은 네. 보셨어요? 경이로운 철학의 그럼요, 역사. 봤죠. 어떻게 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수님? 아니, 그런 차원은 제가 벌써 벗어나 있죠. 아. 이 정도 책을 뭐 이해하냐 안 하냐 그건 아무 관계 없죠. 저는 아마 이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첫 페이지 보고 그냥 바로 네. 잘 것 같습니다. 뭔 제가 얘기인지 말했잖아요. 모르겠네. 이게 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좋은 독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자의 관점으로. 그렇죠. 내가 쓰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정도 책은 그런 책이죠. 저한테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제 직업인데. 네. 아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그럼요. 수준이 높다. 나만 수준이 낮은 것 같다. 아니 이 방송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무지개. 무지개. 예, 무지개예요. 청취자분들이 무지개예요. 예. 네. 아 무지개 너무 좋잖아요. 네, 최장군을 듣는 청취자들은 무지개다. 무지개다. 네. 좋습니다. 자유의 폭력 하루에 10쪽도 못 읽겠어요, 교수님. 10쪽을 읽으면 앞에 읽은 9쪽은 10만리 밖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네. 앞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럴 수 또 있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읽어야 돼요? 네.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책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만 좋은 책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나 읽어도 돼야 돼요. 어디부터 시작하고 입구가 없어야 돼요. 출구도 없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좋은 책은 어디서나 입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입구가 됐으면 거기서 입구에 머물러 있어도 돼요. 예. 왜 막 10페이지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또 있고 그러려고 하면 이 책에 의미가 어디가 있지? 어디에 답이 있지? 이런 걸 찾으려고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면 계속 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못하니까 책이니까 재미없다니까요. 나는 능력이 안 되나 봐. 난 기억력이 안 좋나 봐. 나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나 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그냥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어디서부터 끝내도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찾아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찾아보기 있잖아요. 그 단어들 쭉 나열돼 제일 마음에 있는 드는 거. 단어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단어 페이지 가서 거기만 읽어도 돼요. 뭐 하려고 다 읽어요. 처음부터. 근데 소설이나 이런 건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 소설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소설도. 이거 어린 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가 읽게 되는 지금 읽고 있는 어린 왕자도 그러네. 어디 가서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책인 거예요. 출구도 입구도 없는 책. 자유의 폭력은 그런 면에서 그렇죠. 보면 있죠. 자유의 폭력도 입구 출구가 없다. 네, 그냥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책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교수님은? 소설책은 이제 막 많이 볼 때가 있고 조금 볼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편 정도 보는 이유는 소설책만큼 큰 위로를 주는 책은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소설책은 뭐 특별히 연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 대신 단편을 주로 봅니다. 쉼을 위해서. 예. 위로. 나에게 주는 위로. 위로. 예. 책 좀 추천해달라 그러는데요. 우리 밖에 조희병 PD가 위로가 필요하다면서.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소설책을 지금은
그 우선 제일 쉬운 접근이 있어요. 제일 쉬운 접근은 단편을 읽는 게 좋아요. 단편 소설. 우리 양대창 PD가 네. 한 겁니까? 네, 단편을 읽으면 네. 좋고 단편을 읽을 때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뭐 올해의 작가들, 뭐 올해의 작가상들 받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올해의 젊은 작가상 받은 책들이 나와요. 네네. 그러면 내가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좀 젊은 작가를 알고 싶다. 그럼 젊은 작가들, 올해의 젊은 작가 찾아보면 한 10편, 뭐 8편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거 하나 사서 1년 내내 읽으면 돼요. 1년 내내. 가볍게. 네, 가볍게. 그러면 그 읽다 보면 아주 놀랍게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놀랍게. 네. 예. 그 최근에 읽으신 소설에서 감명 깊게 혹은 위로받은 구절? 뭐 경청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경청. 경청. 예, 경청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예를 들자면 자기가 유명한 심리 상담사였어요. 심리 상담사였는데 이 여성이 연예인에 대해서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잘 나가는 방송에 잘 나가는 심리 상담사였는데 연예인 비판했는데 연예인 자살해 버렸네.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이 밀려오죠. 뭐 그것뿐만 아니죠. 온 사회적 비난을 다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상담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럼 어디로 가게 되죠 그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 전보로 가나요? 와, 나 상상 자체를 못했어. 아니 그런 데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당연히 그렇죠. 우리 네. 저희 어머니도 항상 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네. 그 점집 엄마였어요. 아, 그래요? 예. 어디를 갑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공원을 가죠. 공원? 예. 가장 힘들 때 첫 번째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요. 산책을 하세요. 아, 산책은 다른 운동하고 차이가 있어요. 걷는 거. 걷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뛰지 말고요. 그냥 걷는 거. 그냥 걷는 거예요. 산책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강에 좋으려고 산책하지 마세요. 그냥 산책하세요. 저 여기 완전 100% 공감하는 게 네. 제가 무작정 한번 얼마 전에 네. 그냥 나왔거든요. 네. 혼자서 10km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걷는 순간에 제가 딱 깨달은 건 하나. 이 걷는 행위가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게 산책이에요. 그리고 산책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많아요. 플라네르?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도시 산책자고. 걷는 행위가 위로가 너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걷는 거 자체가 나은 거예요. 음. 와, 아무튼 신세계를 맛봤네. 10km 를 위로가 걸었어요. 필요하신 분은 첫 그냥. 번째 걸으세요. 그냥 걸어라. 그냥 걸으세요. 뭐 속도 이런 거 따질 네. 필요 아무것도 없고 건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냥 걸으세요. 그냥 걸어라. 그리고 더 그다음 단계 되면 소설을 읽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에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위로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작가도 이제 그 소설 속의 주인공도 걷죠. 네. 걷다가 만난 사람의 얘기예요. 만난 고양이와 어린 소녀의 얘기예요. 예, 그 예. 만나면서 이제 뭔가 경청하는 거죠. 경청. 그렇군요. 네, 그 세계의 소설입니다. 김혜진 맞습니다. 김혜진 작가의 네. 작년 신작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건 장편이에요. 단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소설이 그렇게 막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청 이런 거 하루 집중하면 읽을 수 있어요. 하루만 그래. 집중하면. 교수님은 하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읽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에요. 하루면 다 그래요? 읽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 읽으려고 하지 마요. 예. 예. 위로가 되네요, 그 말이. 예. 앞에 표지만 봐도 좋아요. 표지만 보고 네. 예쁘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한 페이지만 봐도 뭐 읽은 거 읽은 그러면, 거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 합니다. 네. 어린 왕자. 지난주에 저희가 어린 왕자를 파헤쳐 보겠다. 그렇죠. 저자가 되어 보자. 어린 네. 왕자의 저자 앙뜨왕드 생딕쥐베리가 되어 보자.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그러면 어린 왕자를 어떻게 읽어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의미를 막 부여하려 하지 말고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어 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린 왕자에 대한 책 번역서는 많아요. 네. 그중에 뭐든 관계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어떤 번역이 좋고 안 좋고는 안 중요해요. 그냥 각자 제가 보니까 네. 그 출판사마다 그 번역자가 새로운 창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달라요. 조금씩 느낌이 다른데 그중에 뭐든 좋으니까 하나 읽어보는데 그래서 처 장군이 네. 한번 멋지게 제일 앞부분 한번 읽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독서 클럽을 하듯이.
예, 독서 동아리를 하듯이. 독서 동아리를 하듯이 네. 제가 그럼 읽어볼 테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뭐 밖에서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 책을 읽으실 상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 목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읽는다는 게 꼭 눈으로만 읽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귀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귀로 책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 장군이 지금 눈으로 책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귀로 책을 읽는 겁니다. 네. 맨 앞부분, 첫 부분이. 첫 부분 읽어볼게요. 6살 때 나는 대자연의 실화, 자연의 체험이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큰 짐승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보아구렁이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본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다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먹이를 소화하기 위해 반년 동안이나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색연필을 가지고 약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생전 처음 내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내 그림 제1호.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자, 제가 제가 다른 책을 읽어볼게요. 네. 다른 책을 네. 번역이 좀 다른 책을 네. 자 시작할까요? 네. 내 나이 6살 적에 한 번은 체험담이라고 부르는 한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멋진 그림 하나를 보았다. 이때 멋진 그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아까 소장군이 읽은 책에는 기막힌 그림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기막힌 그림이라고 하느냐 멋진 그림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쓰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면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완전 프랑스어를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너무 이제 많이 많이 간 가는 거죠. 거고. 많이 가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멋진 기막힌 또 자기 언어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다. 예. 그걸 옮겨놓은 그림이 위에 있다. 상상되시나요? 네. 이 책의 맨 위에 그러니까 보아뱀이 큰 맹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맹수란 말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고 큰 짐승 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짐승을 지금 보아뱀이 먹는 그림이 있겠죠.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그게 생텍쥐베리가 앙뚜앙 생텍쥐베리가 그려놨어요. 네. 이 책에 있는 모든 그림은 본인이 실제 그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은 다 똑같아요. 모든 책에. 어린 왕자에 들어있는 그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림이 다 똑같아요. 아. 왜? 생텍쥐베리. 앙뚜앙 사람이 생텍쥐베리가 직접 그린 거기 그린 때문에. 거니까. 자, 그다음 또 더 읽어볼까요? 예. 이 책에 이런 일이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돼 있잖아요. 네. 아까 최장군 읽은 데는 어떻게 돼 있죠? 그런 다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잖아요. 예. 또 표현이 다르죠. 움직일 수가 없어.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반년이나. 6살 동안 잠을 잔다. 그러니까 책을 쭉 읽을 수도 있지만 6달 동안 강조해서 2번 읽을 수도 있잖아요. 읽는 사람은. 네네. 그러니까 자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밀림의 가지가지 모험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곰곰이 아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여기도 그렇죠. 곰곰이라고 다르죠. 나왔어요. 회사가 좀 다르죠, 근데. 예. 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며 드디어는 나도 색연필을 들고 나의 첫 그림을 용케 그려내었다. 아, 약간 다르네요. 예, 용케 그려내었다. 용케란 말도 그죠. 그러니까 나의 그림 제1호 그건 다음과 같았다. 그 다음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지 지금. 예. 아마 이 그림은 유명해서 네. 그 그림 이야기를 해주실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네. 그 그림을 갖고 어린 왕자 아니 그 저자의 시선과 아, 그렇죠. 일반 어른들의 시선이 부딪히잖아요. 네. 예, 그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그 시작 부분을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죠. 다르게 쓸 수 있죠. 여러분도 읽으면서 이 말들에 종속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다른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림 두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직접 그 책에 있었던 그림. 예. 책에 있었던 그림은 보아뱀이라는 큰 뱀이 예, 뱀이 또 큰 짐승을 직접 잡아먹- 삼킨다. 삼키고 막 있는. 돌돌 말아서 예. 삼키고 있다. 예. 돌돌 말아서 삼키고 있는 걸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죠. 예. 그림으로. 그런데 이 작가가
작가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그림을 보고 실제 그림을 보고 마치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림을 보고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근데 이 그림은 언뜻 보면 무슨 그림이냐? 마치 서부의 사나이가 쓴 것 같은 카우보이 모자. 카우보이 같은 모자 같은 보여요. 예. 언뜻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여기서 시퀀스를 끝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오늘 할 뭐가 얘기 문제예요?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뭐죠? 하나는 직접적인 묘사, 하나는 나의 상상,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그림은 습작이잖아요. 습작. 네. 그러니까 남이 그려놓은 걸 보고 나도 그리는 거죠. 나쁘지 않죠. 습작이죠. 예. 그대로 그린 거예요. 네. 그런데 뭐가 필요했어요? 그다음에 창작을 할 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자기만의 생각? 그렇죠. 생각이 필요한 거죠. 예. 그것도 곰곰이 하는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곰곰이 하는 생각. 예? 야,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요구한다는 것. 그런 건가? 아, 그러면 이걸 이제 행동 코드라고 하거든요. 어떤 행동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네. 갑자기 좀 어려운 얘기 해도 될까요? 잠깐만. 그러면 네. 습작은 글로도 우리가 필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따라 쓰는 거. 그렇죠. 습작이나 필사는 내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죠. 따라 쓰고 따라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게 창작. 그렇죠. 거기엔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옛날에는 그 필경사라고 하죠. 필경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그대로 따라서 쓰는 책, 직업이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직업이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죠. 남이 그린 그림을 내가 그리는 것. 그러니까 습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예. 좋은 하나의 취미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취미가 아니라 그런 치료 방법도 있어요. 따라 그리면서. 네, 따라 그리면서 좀 복잡한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예. 치유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새 컬러링이랑 뭐 아트 관련해서 예. 뭐 제품들도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도 많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패드 뭐 이런 그렇죠, 걸로.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능한데 그게 습작이에요. 근데 습작 단계에서는 항상 습작 단계에서는 생각을 놓는 거거든요.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 그렇죠. 오히려 무아지경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무한은 좀 더 그 다음 단계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생각을 비워내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타이핑을 해보세요. 예. 타이핑을 할 때 이 글의 내용을 알고 타이핑을 하면 오타가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쳐보세요. 단언컨대 오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쳐야 오타 없이 빨리 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습작에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예. 없을수록 습작이 잘 돼요. 그런데 창작은 뭐죠?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이 두 그림 간에 이 습작과 창작 간에 어떤 그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나? 뭔 차이가 있죠? 보시기에 그림 두 개를 놓고 보면 뭔 차이가 있어요? 그림 두 개를 놓고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습작은 네, 보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직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이도 네. 그냥 지금 그 동물 하나가 뱀한테 잡아먹히고 있구나. 네. 근데 밑에 그려져 있는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건 골똘히 생각할 여지를 주죠.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우리가 구상이라고 그래요. 구상. 네,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는 것을 묘사한 거죠. 예. 눈에 보는 걸 묘사한 것이고 뒤에 것은 추상이라고 그래요. 추상화의 추상인가요? 그렇죠. 예. 구상과 추상. 예. 오늘 이제 미학적 용어를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는 척 하십시오. 네. 구상과 추상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그림은 반구상 반추상이에요. 반구상 반추상. 반대한다면 반대가 아니고 절반. 반구상 반추상에 가까운 왜냐면 그림이라고 해야 모자에 그 느낌이 절반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건 이제 겁니까? 모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고요. 예. 지금 어린 왕자는 모자 아니라고 말하는 그냥 거거든요. 안에 코끼리가 네,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모자이든 모자가 아니든 네. 보아뱀 그러니까 그 맹수를 잡아먹고 있는 보아뱀의 그림이라고 하는 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에게도 예. 그 구상이 있는데 그 안에 뭐 곰곰이 생각이 들어가서 예. 추상화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일반인의 시각에서 더 궁금한 걸 여쭤봅니다. 네. 저희가 출발은 어린 왕자의 첫 파트로 시작을 했는데 네. 습작과 창작의 다른 점까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미술관을 갔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모르는 난해한 그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소위 추상화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볼 때도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갖고 녹일 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추상화를 보면 처음에 당혹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가장 큰 잘못된 교육이 뭐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교육만 해오면 즐길 수가 없어요. 이걸 놀이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된 걸 보면 그 자체로 심미적으로 미적으로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세계를 이렇게 해서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면 돼요.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모자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모자 아니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그 미술관 가서도 예. 계속 이게 뭘 그린 거지? 뭐지? 찾으려고 해요. 그거 찾으려고 해요. 네. 정답 찾기예요. 이건 교육의 폐해예요. 잘못된 교육의 폐해. 대다수가 저는 근데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교수님이야. 생각하는 건 예. 교육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더 쉽게 해볼까요? 추상화라는 건 우리가 어느 순간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보면 다 추상화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동그라미, 타고. 세모, 네모 뭐 그렇죠. 다 추상화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저 멀리서 제가 예를 들면 모스크바 항공을 떠나서 저 산맥을 막 지나고 있어요. 눈 덮인 산맥을 지나고 있어요. 킬리만자로의 포범의 살 것 같은 산맥을 지나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 정답이 뭔지 찾아야 될까요? 저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니요. 내가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상상해낼 수 있잖아요. 예. 그게 태도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미술 작품도 관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치 우리가 KTX를 타고 제가 광주에서 왔어요. KTX를 타기 전까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완행열차를 타면 다 구상화예요. 창문 밖에 보이는 것이. 예. 그 KTX를 타면 반 추상 반 구상이에요. 예. 이해됐나요? 네네. 그러면 이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반 추상 반 구상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그걸 아직도 가르치지 구상의 않고 단계에 있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의 문화자본을 측정하는 것 중에 추상화를 어떻게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중요한 측정. 이 사람이 문화적으로 자본이 충분히 많은 사람인가 네. 아닌가를 네. 들여다보는데 추상화를 하나 던져주고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뭐지? 뭘 그린 거지? 하는 순간 이미 망한 거다. 망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는 영국의 유명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적 어떤 지점, 이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네. 성향을 분석하는데도 이게 중요한 걸 사용돼요. 추상화에 대해서 생각하나. 어떻게요? 대체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추상화를 못 견뎌요. 정답을 찾고 싶어 하나요? 네. 그 안에서의 뭔가 네. 막 이게 눈에 네. 띄는 어떤 지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삶 자체가 추상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보아뱀 이야기를 추상화시키는 것은 이미 이 비행기를 탄 조종사였잖아요. 그렇게 누가? 앙뚜앙 드 생트주베리가. 그러니까 매일 추상화를 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글이 나왔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추상과 구상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그림이 그 추상과 구상이 자 이런 식의 이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거 봤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또 갑자기 이런 어린 왕자 지금 한 페이지를 갖고 이런 해석한 사람은 박구영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 하시려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니 우리 네. 정치자들이 즐기라고 할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자 지금 첫 페이지잖아요. 첫 페이지 그림 2개. 추상과 구상. 그럼 구상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구상은 그런데 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우리를 있다. 감금하죠. 이 위에 그림을 보고 우리 이미지가 나의 생각을 나를 폐기해 주냐 아니면 감금하냐는 거죠. 가두죠. 어떤 틀 안에 그렇죠. 집어넣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뱀이 동물을 먹고 있는 그 그림. 그러니까 기껏해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와 뱀이 크다. 이렇게 큰 뱀이 있어? 보아뱀이 큰 뱀이야? 네이버 찾아봐야 되겠네. 아니면 다음 찾아봐야 되겠네. 안 돼? 구글 찾아볼까? 찾아봐서 막 보아뱀 찾아보고 보아뱀이 진짜 이렇게 크네. 이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단계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딱 거기까지다. 최악의 독서예요. 최악의 독서. 최악의 독서. 예. 아니 이 정도도 하면 좋은데. 그 정도도 하면 좋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직 뭐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왜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어린 왕자의 작가는 이게 보아뱀이라고 하는데 나는 모자만 보이지?
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나는 이게 모자도 아닌 것 같고 뭐 코끼리도 아닌 것 같고 난 따르게 보이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니까 무엇이어야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왜 이것이 무엇이어야만 한대요? 그래요. 어려워진다. 밖에서 이제 또 네. 어려워지는 것 같은 지금 표정이 아니 집중력이 우리 오감자 PD가 20분입니다. 네. 본인의 집중력이. 감금된 예. 상상력을 풀어헤치도록 유도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의 첫 번째 그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잘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잘 보세요. 어린 아이들. 네. 어린아이들의 그림이 바로 추상화를 낳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림에는 동작성이 없거든요. 동작성이 없다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을 되게 잘 아직 못 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은 그리더라도 예. 그냥 뭐 뭐 손 펴고 다니고 예.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게. 졸라맨처럼 그리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예. 어찌 보면 반주상이에요. 대부분의 어린아이 그림들이. 제가 스페인의 피카소 보면 네. 벽에 그냥 선으로 그렇죠. 사람이 그냥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지구상의 어떤 어린아이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네. 모든 어린아이는 반주상 반구상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선생님이 오는 순간부터 뭘 그려요? 구상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강박에서 사로잡혀요. 근데 이미 세상은 추상화의 그렇습니다. 세상이다. 어찌 보면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는 세계가 다 추상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건물을 보세요. 예. 건물 안에 모든 뭐가 사라졌죠? 건물 내부에 장식이 없잖아요. 장식이 없는 내부는 뭐죠? 그야말로 추상이죠. 벽면이 다 추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견디면 벽에다가 뭔가를 막 놓기 시작하지. 장식품을 놓기 시작하지.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불필요한 그렇죠. 불필요한 장식이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시퀀스를 어디다 정할 것이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이야기를 일종의 단락짓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단락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의 문맥으로 통일된 네. 그 글을 이제 장면. 그렇죠. 그게 시퀀스. 그러니까 영화에서 쓰는 표현인데 하나의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예.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르를 구별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단락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학생들이 제가 지도를 해보면 단락 구분이 잘 안 돼요.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어 붙여 네, 있고. 막 이거 뭐 그런 게 없는 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사를 맺고 끊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의미 부여를 할 능력이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내가 내 책을 쓴다는 건 내가 만든 어린 왕자는 여기서 첫 번째 시퀀스를 끝내는 거죠. 예. 습작과 창작. 그렇죠. 습작과 창작이에요. 이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렇게 끝내는.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다. 오늘 네. 첫 번째 편으로 습작과 창작 첫 번째 시퀀스 했는데 시간이 또 그러면 전하는 말씀을 일단 듣고 잠깐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내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 월요일 박구은 교수님이랑 함께 어린 왕자로 철학하기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어린 왕자의 첫 시퀀스 습작과 창작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림 1호가 어떤 그림인지 포털 사이트에서 좀 찾아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저희 팟캐스트 팟빵 앱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방송 후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듣기 하시면서 책이랑 같이 매치시켜서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뭐랄까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왕자 이제 다음 파트를 살짝만 네. 다음 파트를 살짝만 더 다뤄보고자 하는데 다음 시퀀스, 새로운 시퀀스. 새로운 시퀀스 네. 맛보기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예, 어떤 부분을 바로 그다음 우리가 예. 그다음 바로 읽어보게요. 그다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이 놀랍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어른들은 놀라워? 모자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어딨니? 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하고 있는 보아구렁이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그림을 그렸다. 보아구렁이 속을 그렸더니 어른들은 그제서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랬다. 네,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예민한 독자라면 여기서 뭔가
예민한 독자라면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어야 돼요. 읽을 때. 뭐가 걸리적거리죠?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야 돼. 예민한 독자라면 예. 뭐가 걸리적거리어요? 뭐가 걸리적거릴까? 물론 여러분이 다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전문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딱 걸리적거려요. 딱 걸리적거리는 거. 밖에 우리 아무것도 안 걸리적거리는데 딱 걸리적거려요. 딱 왜냐하면 걸리적거리는. 예. 코끼리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아, 갑자기 난데없이 갑툭튀로 코끼리가? 코끼리가 왜 등장했지? 코끼리. 앞에서는 보아뱀이 코끼리 먹는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맹수였잖아요. 아, 그런데 이러니까 역시 진짜 난 책을 읽는 걸 배워야 돼. 코끼리. 맹수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왜 코끼리였을까? 갑자기 코끼리가 등장했죠. 예. 그러면 뭔가 변동이 있는 거죠. 그 의식이 있는 거죠. 뭐 왜 코끼리야? 왜 갑자기? 그러면 그 생각 한 코끼리란 번도 건- 못 해봤어, 진짜.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예. 뭔가 이제까지 맹수는 뭔가 강한 놈, 예.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놈, 네. 뭐 이런 식의 의식을 하고 보아뱀이 그런 애들 잡아먹는다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크기가 더 커졌죠. 예. 그리고 내용이 뭐죠? 잡아먹히는 애가 강자, 누군가를 잡아먹는 자가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변이가 일어난 거죠. 네. 이 변이에 대해서 일단 뭔가 불편하거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러지? 왜 갑자기 코끼리였을까? 왜? 거기서 상상의 나를 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무수히 많은 텍스트를 쓸 수 있죠. 근데 그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진 않잖아요. 네,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그럼 이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짐작을 각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짐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 필요 없이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저자는 죽었다니까요. 저자는 죽었다. 네. 예. 내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의미를. 그러면 교수님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 나는 딱 읽었을 때 의미의 변이. 그러니까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자체에게 뭔가 많은 걸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코끼리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이 있지만 예. 우리는 지금 코끼리 전체를 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본 코끼리는 다리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보아뱀이라고 하는 뱃 속에 이 그림 속에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복잡성, 다양성, 예. 우리가 모르는 세계 그 다양성을 증폭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맹수로는 의미가 좁아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코끼리가 코끼리는 들어가는 순간 이게 커지는 거예요. 아, 저도 여기에 의미부여할 수 있겠네요. 네, 코끼리. 해보세요. 최장군만의 의미부여. 그렇죠. 네. 교수님이 생각지도 못한 뭘까? 의미부여일 텐데 네. 코끼리가 갑자기 등장한 부분 저는 여기서 코끼리와 최장군의 동일성을 느낍니다. 왜냐? 코끼리도 샐러드를 많이 먹잖아요. 최장군도 샐러드 먹는 양은 코끼리 못지않다. 뭐이 좋아요. 정도의 동일성?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왜 실망하신 얼굴이에요? 아니. 아니 생각보다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초보자잖아요. 네, 초보자랑 상관이 없나? 네, 아무튼. 괜찮아요. 예. 일단은 이게 특이하다. 이게 걸적거리면 당신은 예민한 독자예요. 예민한 생산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수님이 걸리적 갑자기 코끼리가 등장하는 부분.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이건 사실은 제가 예민할 수 있어요. 예, 예민한 여러분 거예요. 어린 왕자를 읽어본 모든 텍스트를 봐보세요. 제가 단 한 사람도 왜 갑자기 코끼리 이런 말 한 사람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특이할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청취자분들이 네. 생각하시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이게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보여줬더니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놀란 사람이 어딨니? 그러니까 여기 모자가 왜 무서워? 모자라고 이미 확정 짓는 거잖아요. 예. 두 번째 그림을.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을 반추상 반구상이고 거의 추상적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나를 펴야 되는데 그 이미 상상을 멈춰버린 사람들. 그것은 하나의 답으로 모자를 확정해버린 거예요. 모자가 왜 무서워? 그러니까 모자가 아닌 걸로 답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치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렇죠. 모자인데. 왜 무서워?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봐도 모자. 다 모자라고 이해하면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다고 쳐봐요. 이 그림 보여주면 다 사람들이 모자라고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 세계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모자가 아니야. 너무 힘들죠, 사는 게. 그렇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지금? 그게 왜 최장군이에요? 아니. 박호영이에요? 아니.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또는 어린 아이의 상상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상상력이 아직 병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어린 왕자를 보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태를 보면 어떤 그림을 보면 어떤 사태를 보면 지금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인데. 비가 오니까 어쩌라고. 비가 어쩌라고.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무감각, 넌센스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실제로 가장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이전에 보통의 학생들 중에 50%가 비가 와도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나랑 뭔 상관인데? 나랑 뭔 상관인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비 올 때 네. 산에 갔거든요. 비 맞아. 쫄딱 맞. 여기서 제가 네. 유명한 소설 잠깐. 그러면 이 제인 오스틴의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는 책이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 아예 비가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예, 무관심 또는 무감각. 무감각. 감각 자체가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몸의 감각이 닫힌 거예요. 왜? 네. 비가 와도 우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이미 우리 삶의 구조가 엄마가 이미 우산 갖고 밖에 서 있으니까. 예. 나는 우산 비 오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센스가 있는 사람은 뭐냐? 우산 어떡하지? 우산 안 가져왔네? 비가 오면 지금 그 가뭄 해소가 되나? 비가 오면 뚝이 무너져서 피해 본 사람 없을까? 이게 센스예요. 약간 이성적인. 그렇죠. 예. 센스죠. 예.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센스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빗물로 씻겨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 남산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네 하고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죠. 계양산 갔다 왔어요. 그렇지. 이런 걸 센서빌리티라고 그래요. 계양산 가서 비 센서빌리티. 쫄딱 맞고. 네. 예.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심미적 감수성이라고 하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센스만 있어. 센스만 있으면 이성적인 사회. 예. 그냥 수치화되고 규격화되고 정답을. 그러니까 센스만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예. 이 그림에서 모자만 봐요. 그렇죠. 모자만 보는 거죠. 모자만 보는 거예요. 아예 센스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이게 뭐 나랑 이게 뭔데? 나랑 뭔 상관인데. 이거 왜 나한테 왜 질문을 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뭔 상관인데 도대체. 이렇게 한 사람은 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우리 사회가 지금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그나마 50%는 뭐 하냐? 이 그림을 보고 모자네. 모자가 무서운 건 아니잖아. 너 왜 무섭다고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센스가 있는 거죠. 센스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나마. 근데 센스 없는 것도 아니고 센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센서빌리티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다른 상상을 하죠. 여기서 보아뱀을 볼 수도 있고 아니 전혀 다른 거 볼 수도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들판을 볼 수도 있죠. 저 들판에 흐르는 들판에 수백 년 동안 저 들판에 흘리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죠. 존재들의 함성도 들을 수 있죠. 이런 게 센서빌리티예요. 그러면 가장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센서빌리티가 3 그럼 좋잖아요. 예.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물론 그렇게 맞아야 센서빌리티가 많아지면 예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미칠 가능성이 많죠. 그쪽 분야가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 올 때마다 밖에 나간다. 비가 올 때마다 산에 간다 저장군이. 그런 상황이 위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센서빌리티가 너무 과도해지는 너무 거예요. 과한 사람. 네, 과한 사람은 자기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네. 나는 비가 오면 어딘가 가야 된다. 저장군이 한 번 갔는데 매번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술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나도 네. 모르는 나도 모르는 것에 의해서 자꾸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술을 가까이 해라. 그렇습니다. 그게 예전에 이런 방랑 기질이 있다든가 뭐 예. 무슨 끼가 있다고 막 네, 하잖아요. 예. 예. 어디 막 돌아다니는 예.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센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감수성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감수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사람들이 미쳤다 하거든요. 예. 또 실제로 미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네. 그러는 걸 안 하려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예술이랑 예술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힘이 강력한 삶의 에너지를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술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예술 중에 술. 센서빌리티 강한 사람이 술을 좋아하면요.
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센서빌리티가 강한 사람은 술보다는 예술을 가까이 해라. 알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비만 오면 나가는 애가 있는데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그 친구에는 음악을 선물해 주세요. 이해해야겠다고. 누구 친구입니까? 우리 양대창 PD의 친구. 오감자 PD님의 친구. 같이 나가서 술 좀 먹고 그래줘요. 우리 오감자 PD. 네. 자, 오늘 우리 박구윤 교수님이랑 함께 습작과 창작 이야기, 센서빌리티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 시간이 짧고 네. 아쉽고 그렇지만 인사를 나눠야죠. 네. 예,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